지구 반대편 신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뜨거운 정열을 품은 태양의 나라 멕시코. 카리브해의 낙원도시 깐쿤의 낭만과 여유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야 문명 최대 유적지 치첸이트사. 바닷가 절벽 위의 도시 똘룸에서 고대 마야인들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별처럼 많은 사람들과 사연을 가진 멕시코시티. 화려한 도시 아래 잠들어 있는 아즈텍 유적들을 찾아봅니다. 불가사의한 유적들과 푸른 바다가 기다리는 멕시코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넓답니다. 네. 정다은 아나운서, 2012년 지구 종말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작년에 그 2012년 지구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2012라는 네. 영화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뉴스나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떠도는 얘기 통해서 한두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 지구 종말론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마야인들의 달력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게 예. 2012년에 끝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 마야인들이 천문과 역학에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야인들의 달력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행할 나라 멕시코, 이 마야 문명의 정수로 여겨지는 곳이죠. 그렇죠. 이혁재 씨께서 다녀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직접 어서 보시니까 오십시오. 어떠셨나요? 네, 마야인들의 태양력은 지금까지 그 역법 중에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치첸이트사와 뚫름 등 마야 유적지를 둘러보며 마야인들의 지혜와 낯선 문명의 신비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낯설기 때문에 더 즐겁고 신비로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야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신비한 나라 멕시코로 향합니다. 카리브해가 펼쳐지는 멕시코의 휴양도시 깡쿤에서 중남미 여행의 첫 아침을 맞습니다. 네. 야, 중남미 쪽은 바다색이 항상 옷깃인 것 네. 같아요. 에메랄드빛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깡쿤은 중남미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신혼여행지라고 합니다. 예. 여행자들에겐 깡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마야 문명의 정수로 꼽히는 유적지 치첸이트사를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적북적하네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팔찌 형식의 입장권 때문에 유적지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치첸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톨테크 문명 유적지인데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일군 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마야인들의 최대 유적지라서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익숙한 피라미드죠. 네, 유적지 중앙에 위치한 이것은 꾹굴간의 피라미드인데요. 9세기 초에 완성된 것으로 높이 23m의 신전입니다. 예. 어머,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러시구나. 함께 박수를 치고 있나요? 네, 피라미드 정면에서 박수를 치면 동물 울음처럼 독특한 소리가 돼서 돌아온답니다. 어머, 예. 그러네요. 신비롭네요. 또 춘분과 추분이 되면 피라미드의 북쪽 계단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요. 마치 뱀이 구불거리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네. 신기한 게 참 많아서 대충 훑어볼 게 아니라 꼼꼼하게 예, 봐야겠어요. 이것은 종교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와 제기호의 제단입니다. 제단 옆면에 사람의 심장을 움켜쥔 독수리와 제기호가 그려져 있는데요. 마야 문명에서는 전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이곳은 마야인들의 독특한 경기 방식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네, 무릎과 팔꿈치만을 이용해서 이 골대에 공을 넣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득점이 힘들겠는데? 쉽지가 않았겠는데요? 네, 게다가 득점이 쉽지 않았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우승한 팀 주장은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데요. 끔찍하네. 네. 당시엔 이것을 영광으로 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야, 섬뜩한데요. 다시 들어도. 네, 무서워요. 이것은 중요한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성의 제단인데요.
한쪽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조각은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심장을 놓았던 곳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심장을 놨군요. 이것은 전사의 신전인데요. 전사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기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 때문인지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게. 신전 오른편에는 수많은 기둥들이 모여 있는데요. 안쪽 공터로 들어가면 아픈 사람을 정화하거나 의식을 치르기 전 사용했던 전기탕과 시장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역시 좀 섬뜩한 곳인데요. 전쟁에서 죽인 적군과 인신공항에 쓰인 희생자들의 해골을 쌓아 올려 전시하던 곳입니다. 벽에 새겨져 있는 게 두개골 모양이죠? 네, 자세히 보면 표정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적지 북쪽에는 다수 해골이 발견된 희생의 셈이 있고요. 그 뒤로 사자의 길이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오갔을 거리가 지금은 아주 화려한 공예품들로 가득한데요. 나무의 모양을 다져가는 정교한 손놀림에 감탄이 절로 나오긴 했는데요. 마야인들의 인신 공양에 대해서 들어서인지 울긋불긋한 조각품이 왠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었답니다. 네, 저 얼굴에 쓰면 무섭겠어요. 그러실 만도 하겠네. 또 다른 마야 유적지 뜰룸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은 뜰룸으로 향하던 길에 들른 한 식당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아하니 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 것 같은데요. 명성만큼이나 음식도 제법 맛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그냥 뭐 지글지글.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초도 멕시코에서 먹으니 더 맛이 있게 느껴지더군요. 본고장이니까요. 이것은 소파 아지테카인데요. 네. 닭고기 육수에 튀긴 또르띠아와 아보카도 고추 등을 넣은 수프의 일종으로 새콤한 맛이 독특했습니다. 네. 이곳은 멕시코 마야 유적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뜰룸입니다. 유적지까지는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야, 꽤 넓군요. 이곳은 12세기에 번성했던 마야 유적지입니다. 뜰룸은 마야어로 성곽, 벽을 뜻한다고 하지요. 네. 뜰룸 유적지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구조물에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햇빛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한답니다. 아, 저 작품인데요. 이곳은 벽화의 신전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그려져 있는데요. 섬세한 조각과 부조가 참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마야 유적지 중에서도 이곳 뜰룸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카리브 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와, 대비가 되는데요. 유적지와 바다의 어우러짐이 아름답네요. 사실 좀 바다가 더 마음에 드는데. 마야인들의 수수께끼 같은 유적과 푸른 바다까지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열적인 사람들의 도시 멕시코 시티로 안내하겠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남겨놓은 독특한 흔적들로 활기찬 시가지와 맛있는 음식들로 늘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것은 템플로 마요르인데요. 아즈텍 시대의 대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흔적만 남아있군요, 저렇게. 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전을 파괴한 돌로 자신들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대성당입니다.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데요. 네,
대성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대 규모이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역시 아즈텍이 세운 태양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지은 건데요.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미신으로 부정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즈텍 유적지 위를 걷고 계신 거죠? 그렇지요. 지하에 숨어있는 사라진 문명이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북쪽에 있는 라빌라 데 과달루페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인 과달루페 대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유명하죠. 이곳은 약한 지반 때문에 기울어진 대성당을 대신해서 지은 현대식 성당이라고 합니다. 야, 내부가 아주 뭐 화려하네요. 네,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성당 지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무빙 워크에 올라서 하늘만 쳐다보는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뭐가 크겠어요? 다들 과달루페 동정녀 마리아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 언덕 위에는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여러 채의 성당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당 건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운데에 호미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독특하네요.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아주 인상적이었었습니다. 타일로 마감된 벽면도 이색적이었고요. 강렬한 느낌의 남미풍의 성화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 유럽의 성화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곳이 성지로 유명해진 이유는 1531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디오 개종자에게 성모 마리아가 두 번 나타나 교회를 세우도록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네. 과달루페 성모와 인디오 신도들을 표현한 조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곳 예. 성모상은 피부가 검네요. 과달루페 성모는 이후 멕시코의 수호성인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는데요.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도 합니다. 멕시코시티 북서쪽에 위치한 수수께끼 같은 유적 테오티후아칸으로 향합니다. 유적지로 들어서기 전 특별한 구경거리가 여행자들의 눈길을 빼앗고 있는데요. 커다란 선인장 하나를 벗겨내 몇 번 손질을 하더니 야, 실을 쭉 뽑아냅니다. 오, 선인장 실이네요. 선인장에서 실이 나오는 건 난 처음 보네요. 네, 이 실을 실제로 사용해서 멋진 망토도 만들어 입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인장 안쪽에 글씨를 적어 보입니다. 적혔을까요? 아즈텍인들이 발명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선인장 종인데요? 괜찮은데요? 테오티후아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전설 속에서는 신들의 도시이자 죽은 인간이 신이 되는 도시로 이야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신들의 도시라고 하니까 더 신비스러워 네. 보이는데요?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이름은 훗날 아즈텍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번영을 누렸을 당시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적지 안에서도 재미있는 볼거리가 이어졌는데요. 당시 벽화를 그리던 방식입니다. 저렇게. 빨간색이 나네요. 네, 붉은 빛이 나는 용설난 애벌레와 다른 식물들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선인장 액을 덧바르면 마치 특수 코팅이 된 것처럼 염료가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벽화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애벌레가 염료라니. 좀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 크기인 태양의 피라미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딱 봐도 커 보이네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 65m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25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 정상에 서면 유적지뿐 아니라 주변 수십 킬로미터의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에는 태양의 전기를 받기 위해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태양의 전기를 가장 잘 받는 점이라고 합니다. 예. 태양의 전기까지 아주 뭐 듬뿍 받고 오셨네요. 예, 여행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얼굴이 좀 하얘졌거든요. 좀 창백해 보이셨는데 앞서 태양을 아주 그냥 듬뿍 받고 오셔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하고요. 아마 효과가 있었나 보죠. 건강해 그러게요. 보이세요. 저는 사실 멕시코 이러면 굉장히 막연한 여행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바다하며 유적지까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예. 곳이던데요. 특히 마야 문명 최대 유적지라고 했던 치첸이사 굉장히 얘기거리며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네, 보기엔 그냥 옛 구조물들의 집합체 같지만 하나하나 얽혀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 여행 코스 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네. 그런 여행지였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특히 그 꾹꾹단의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피라미드 사면의 계단이 각각 91개로 예. 총합이 364개 계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재단까지 합쳐가지고 365개, 즉 1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었군요. 네, 특히 예. 그 마야인들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는 건 뭐 유명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저는 또 아까 그 마야인들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 풍습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섬뜩하죠. 특히 이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정말, 진 정말 사람도 아니고. 이기고 싶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네, 저도 네. 그 이긴 팀 주장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에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같은 마야 문명이긴 한데 저희가 오늘 주요 유적지 두 곳을 둘러봤거든요. 네. 앞서 이제 치첸이사하고 뒤쪽에 똘룸. 예. 이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요. 네, 유적지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예. 허허벌판에 있는 치첸이사는 좀 삭막한 느낌이 들고요. 네. 또 무시무시한 벽화를 보고 인신공양 얘기를 듣고 나면 더욱 그렇더라고요. 예. 반면 뚫름은 일단 카리브 해가 펼쳐지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치첸이사 비슷한 구조물도 더 아름답게 보여주었고요. 또 뚫름에서 모시는 신이 비교적 선한 신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 유적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네, 그죠? 같은 유적지고. 멕시코라도 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그렇죠. 유적지인 것 같아요. 예. 신비한 마야 문명의 흔적이 있었던 멕시코 여행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중남미의 풍경을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